우리는 사회보험만 지급할 뿐 월급을 줄 수가 없다. 현재 중국은 대규모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어닥치면서 파산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빠진 상황입니다. 중국 최대 거전 양판점인 고메이 역시 이 글로벌 경쟁난을 피해갈 수가 없었나 봅니다. 고메이 경영진들은 직원들에게 사회보험만 지급할 수 있지 월급을 줄 수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고메이 회장은 총회에서 앞으로 언제 다시 월급을 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라며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을 밝혔습니다. 이 발언을 통해 고메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불같이 들고 일어섰지만 불에 기름을 부은 발언은 따로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아도 좋다는 서약서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강제 서명을 강요하자 중국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철강, 석탄업계 역시 역대 규모로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줄어 철강 소비도 줄은 데다 공급 과잉으로 철강 산업이 불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중국 우한광철은 전체 직원 8만 명 중 5만 명을 감축하기로 했고, 헤이룽 장성의 국유기업은 탄광 노동자들이 중국 당국의 구조조정을 발표하자 고용 보장을 하라며 대규모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 당국의 구조조정 규모는 석탄 130만 명, 철강 50만 명으로 총합 180만 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 부동산업체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도미노 부도를 일으키며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이기주의가 극에 달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헝다그룹의 부실을 터뜨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화샤싱푸는 부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정부의 허락을 받고 설립한 크리에이트 캐피탈에 3억 1,300만 달러를 투자 송금해서 연간 최대 10%의 수익을 올려 부채를 갚겠다는 계획을 내었지만 뒤통수를 치고 그대로 잠적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중국 내부의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지난 3년 동안 참아온 해외 기업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으로 탈중국을 하고 있습니다. 봉쇄로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는 경제 때문에 기업들은 엄청난 손실을 받고 중국 경제의 미래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에서는 중국이 그나마 저부가가치, 저기술 생산품들에 대한 비율이 높은 데다가 임금이 저렴해서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수를 보이기도 해서 중국이 그나마 버텼지만, 지금 중국 노동자들은 더 이상 적은 임금으로 부자들을 위해 전자제품을 조립하고 싶지 않다라며 중국의 저임금 유지 정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진핑의 공동부유 발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의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딱히 좋은 기술,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도 없고 쌓은 기술이라곤 남의 기술을 훔치거나 베껴서 쌓아온 중국의 기술력은 국제 경쟁력이 전무하고 할 수 있는 거라곤 중국 내 중국 당국의 발주에 기대해야 하는 것이 중국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해외 기업들의 투자와 해외 기업들의 고용과 유지가 절박한 시기에 해외 기업들은 이미 탈중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폭스콘 시위를 지켜본 애플과 다른 기업들은 중국의 14억 시장이라는 황금돼지를 쫓기보다는 중국 리스크를 피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애플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까지 최대 47% 수준이었지만 불과 2년 만에 36%로 줄이며 조금씩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고, 나이키, 아마존, 에어비앤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 역시 일부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 타국 이전을 발표하면서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일본 정부가 나서서 보조금 혜택을 줘가면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들을 탈출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인 삼성과 LG, 현대자동차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는 중국의 배터리팩 공장 2곳을 폐쇄함과 동시에 지난 5년간 임직원 수를
절반 넘게 해고했습니다. LG는 중국에 의존하던 배터리 응급제 원료인 흑연을 호주와 계약하면서 공급망에 변화를 주었으며 현대자동차 역시 미국의 생산기지를 구축하며 글로벌 생산 물량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의 대기업들도 부지 매각과 사업 정리 및 공장 폐쇄 등 탈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중국이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광둥성에서 원자재 유통업을 하는 한 기업은 중국에서 퇴수하기로 마음먹고 현지 중국 기업의 사업장을 매각하는 협상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등기 과정에서 현지 관청으로부터 다른 기업과 다시 매각 협상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기업과 기업 사이에 협상이 끝나서 관청의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일을 중국은 한국 기업에게 더 불리한 조건으로 다른 기업과 다시 협상을 하라고 강제한 것이죠. 결국에는 빠른 철수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사례로는 중국을 떠나고 싶어서 기회만 보고 있는 제조업사는 중국 내 기업들이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 철수하고 싶어도 수년째 중국을 못 떠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내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해 철수를 결심한 한국 기업이 중국 내 사업을 청산하려거나 법인 매각 과정에서 중국 지방 정부의 가로막기에 막혀 탈중국을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중앙정부, 즉 시진핑에 잘 보이기 위해 제로 코로나 정책,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떠나는 해외 기업들을 붙잡아두고 이를 외국인 투자 성과로 둔갑시켜 지방 정부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발표하는 각종 경제 지표들은 숫자에 불과할 뿐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폭탄이 터질 시간을 가리키는 카운트다운 숫자인 것이죠. 중국 지방 정부 역시 한국 기업의 청산을 마지막으로 빨아먹을 수 있는 과세 기회로 보고 토지 매각 차이의 최대 60%를 부과하는 토지 증치세에 예상에도 없던 환경 관련 벌금과 각종 세금을 부여하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규제와 잣대를 들이밀며 진상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처리하고 나서 국내에 송금한 청산 금액의 비율은 고작 15%에서 20%만 남게 됩니다. 한마디로 떠날 때도 모든 것을 다 토에 넣고 가라는 것이죠. 이런 깡패 짓을 국가가 나서서 하고 있으니 글로벌 기업들이 손절치고 중국을 떠나는 것이죠. 한국 역시 중국에서 못 떠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마련하고 하루속히 이들을 구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IMF와 리먼 브라더스라는 경제 위기 파도 속에서 한국은 헤쳐나왔습니다. 이번 위기도 우리는 잘 극복할 수 있으니 우리 모두 힘을 내어 봅시다.